어머니, 이제 그만 죽으세요. 며느리 최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영하 20도 냉동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박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시뻘겋게 얼어붙었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쿵쾅쿵쾅. 절망적인 소리가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야, 문 열어줘.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칼바람만이 72살 할머니의 몸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항구 마을에 위치한 덕순이네 횟집. 낡은 간판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항구에는 어선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박덕수와 함께 30년간 횟집을 운영할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죠. 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이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며느리 최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2살인 미라는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습관이라서.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관절이 뻐근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저는 창고 정리해야 해서 바빠요.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며 성의 없이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라가 아침 준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말순과 대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충 듣는 척하다가 금세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횟집 일을 도왔겠지만 요즘 들어 미라는 말순의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님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해요. 몇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는 말순도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11살 손자 윤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를 보러 오는 것이 지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지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말순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만큼은 말순을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은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 학교 가려면 아직 시간 있지?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피로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말순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지호에게도 말순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호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크게 쓰여진 100점과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호가 그렇게 똑똑하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말수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성취가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힘든 일상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께 계속 매달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 지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라는 손자가 할머니와 친한 것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밝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와서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지호는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집이 골목길 끝에 사라질 때까지 말수는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한 말을 했다가 지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상처받는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45살 장남 윤석호는 이미 뒤편 창고에 나가 오늘 들어올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가져와 손질하고 대형 냉동창고에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이라는 것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자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횟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말순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와 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석호는 사업 일에만 매달려 집안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집안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데는 둔감했습니다. 오직 지호만이 말순에게 따뜻함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손자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말순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고에서 김밥으로 때울 건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끼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게.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변변한 반찬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김치와 된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해져요. 미라의 말에는 가시가 돋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가게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내비치는 며느리의 말들이 요즘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 한 끼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한데. 말수는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미라는 대충 둘러대며 다시 창고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도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지호는 책가방을 던지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언제나 할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내주었습니다. 손수 만든 호떡과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목에 걸린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엄마가 사준 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반죽해서 구워준 호떡의 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때만큼은 말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지호에게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작은 행복 때문에 다른 모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뭐라고? 다른 친구들 할머니는 간식도 안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지호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정성이 손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석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석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말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들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냥 지냈지. 너는 일이 어떠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예전 같지가 않네요. 석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만 못했습니다. 미라가 앞치마를 풀며 거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미라는 말순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자꾸만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미라야,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가 계시는데. 석호가 조용히 타일렀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덕수와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바라보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호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그 작은 위안을 품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걸. 바닷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입을 스웨터를 만들어 주려고 벌써 한 달째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털실과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창고에서 일하고 있고 석호는 수산시장에 생선을 받으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이 말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손자를 위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말순의 어깨와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닷가 특유의 짠 냄새가 열린 창틈으로 살짝 들어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어선이 돌아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라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를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려대니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서 말순의 뜨개질 리듬을 방해했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뜨개질을 멈추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2살의 몸으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를 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도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라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곧장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휴대폰 깜빡했네요. 미라는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할 때와는 다른 어딘가 긴장된 어조였습니다. 말수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통화에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건으로 전화 주신 거죠? 미라는 거실을 힐끗 보더니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목소리를 낮추는 걸까요? 뭔가 숨길 일이 있는 걸까요? 말수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어렴풋이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하는 말들이 점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험 가입이 다 완료됐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라의 말에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행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순은 귀를 더욱 곤두세웠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하는 통화 내용도 그렇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만 제대로 나면 거액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죠? 미라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거액? 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급속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단순한 보험 상담 전화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면이라는 표현이 특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네. 물론 조심해서 해야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미라가 말순을 언급하자 말순의 심장이 더욱 세게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그럼 이 일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말순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온 신경이 며느리의 통화에 집중되었습니다. 평소에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미라의 말에 말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진하다고? 자신을 뭘로 보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를 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말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뭘까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그럼 언제쯤 실행에 옮길까요?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뜨개질 바늘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니 바늘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해야겠네요. 미라의 말을 들은 말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이라니 사고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순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미라가 석호 이야기를 꺼내자 말순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을 며느리가 혼자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몰래 진행하는 걸까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이 사고와 관련이 있고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억 단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미라의 질문에 말순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 단위? 그렇게 큰 돈이 왜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이 있다는 말인가요? 말순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자신 모르게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가계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가계빚? 말순은 처음 들었습니다. 석호의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들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계빚 때문에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네. 그럼 이번 주 중에 연락드릴게요. 준비 다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미라가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중이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리바이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날은 제가 가게에 있었다고 해주실 수 있죠? 미라의 마지막 말에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리바이까지 만든다고? 이건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뜨개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걸음걸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지호 스웨터 만들고 있어. 말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좋아하겠네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스웨터라니.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 같아 보였지만 방금 전 통화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고 일은 어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단서를 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바빠요. 미라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바쁜 것은 창고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계획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석호는 언제 들어와?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석호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마 저녁 때쯤 오실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서 일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창고에 나가볼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푹 쉬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말수는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미라가 나간 후 말수는 뜨개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사고, 알리바이. 이 모든 단어들이 말순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상으로 뭔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손을 떨며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바다가 오늘은 왠지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파도도 평소보다 거칠어 보였고 하늘도 흐렸습니다. 말수는 남편 덕수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덕수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덕수라면 분명히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72살의 늙은 몸으로 이 무서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지호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자신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에 들은 미라의 통화 내용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보험금, 사고, 알리바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쫓아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자장가처럼 들렸을 바닷바람 소리가 오늘 밤에는 왠지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전체가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자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으니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그 일이요. 오늘 낮? 그럼 오후에 들었던 그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말순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거든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눈치챘다는 걸 미라가 알고 있다고? 오후에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통화를 들었던 것이 들켰나요?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들킨 걸까요? 아니면 미라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말이 말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자신에게? 아니면 미라에게? 그럼 언제로 할까요? 미라가 구체적인 날짜를 묻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요? 그렇게 빨라도 괜찮을까요? 내일 오후라니.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남편이 시장에 나가고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예요. 석호와 지호가 없는 시간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미라만 집에 남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냉동 창고요? 네, 그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냉동 창고.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대형 냉동 창고를 말하는 건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예정인 걸까요?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이 고장나서 갇힌 것처럼.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라가 자신을 냉동 창고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고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추울 거예요. 영하 20도니까. 영하 20도. 그 온도에서 갇히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2살의 노인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말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나올 거라고 하셨죠? 4억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예요. 4억? 자신의 목숨값이 4억이라는 말인가요? 말수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하겠어요. 의심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이 시경에 실행하겠어요. 그 시간이면 모두 없을 거거든요.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말수는 그 시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미라가 통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미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실행 방법, 알리바이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통화를 엿들었다고 해서 아들이 믿어줄까요? 게다가 미라는 이미 말순이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석호에게 말했다가 미라가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난 일이 없었고 단순히 통화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2살의 몸으로 며느리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자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나 미라와 공범의 대화 기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또한 내일 오후 2시에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라의 계획을 무산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였으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미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각오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미라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오늘 일 때문에 잠이 안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별로 없어. 너는? 저도 그냥 집에서 쉴 생각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에게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말수는 계속 미라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미라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긴장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호가 학교에 가고 석호가 시장에 나간 후 집에는 말순과 미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미라가 기다렸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건가요? 미라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더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창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하지 그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미라의 목소리에 가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연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뭘 도와주면 되는데? 냉동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냉동 창고. 드디어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미라가 의심할 테니까요. 알겠어. 말순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사악한 계획을 반드시 막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바늘이 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미라의 통화에서 정확히 언급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햇빛도 별로 없었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가?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냉동 창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라의 목소리에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 일에 말순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왜 부탁하는 걸까요? 물론 말순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 되잖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거절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안에 있는 물건들이 무거워서요. 미라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석호한테 시키면 되잖아. 아빠는 오늘 늦게 들어와요. 큰 거래 때문에 밤까지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미라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승낙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냉동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뭘 도와주면 되는데? 결국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상자들 상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떤 게 오래된 건지, 어떤 게 상한 건지요.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목적은 확인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자. 저는 밖에서 다른 정리를 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미라가 또 거절했습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요, 어머니. 미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에 있는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말순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매 걸음마다 죽음의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냉동 창고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남편 덕수가 횟집을 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안에서 서너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고 문 위에는 위험 냉동실이라는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영하 20도의 공기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안에 들어가서 상자들 좀 확인해 주세요. 미라가 가리켰습니다. 말수는 냉동창고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추울 텐데. 금방 끝날 거예요. 1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미라가 재촉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어쩔 수 없이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부터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이 시렸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생선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여러 크기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태, 갈치, 삼치 등 각종 생선들이 얼어붙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김 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상자들 상태 어때요? 밖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아마 두꺼운 문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릴까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말순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상자들은 대부분 상태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것도 없었고 상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냉동창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말순이 급히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라야, 문이 잠겼어. 말순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열어줘. 여기 갇혔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밖은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에 들은 통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정말로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미라야, 제발. 말순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72살 할머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안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말수는 얇은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금세 추위가 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끝부터 시려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말순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냉동 창고는 방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거의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말순의 손과 발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다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겠어.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서야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가둬서 얼어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사로 처리되고 4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수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추위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아무리 여며 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틈 사이사이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창고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출입구나 비상구 같은 것이 있을까요? 벽을 따라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상자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도구라도 있으면 문을 부술 수 있을까 했지만 생선과 얼음뿐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말순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의식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석호야. 말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학교에 있었고 석호는 시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희망을 품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미라였습니다. 어머니, 춥죠?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평소의 가짜 친절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라야, 왜 이런 짓을 하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겠어요? 돈 때문이죠. 미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명보험이 4억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보험에 들었어? 어머니 도장으로 제가 가입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미라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위조잖아. 위조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니까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석호가 알면 뭐라고 하겠니? 아빠는 모르죠. 어머니가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혀서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 거예요. 미라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호는 학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거예요. 말수는 며느리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발 미라야. 나 좀 살려줘. 안 돼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조금 빨라지는 것뿐이에요. 이 미친년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편히 가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미라가 문을 다시 닫으려고 했습니다. 미라야, 제발. 하지만 미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말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을 것이고 이 차가운 창고에서 혼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감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설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그때 말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생명력이 쉽게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탈출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말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창고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생명력이 이렇게 쉽게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냉동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틈이 있을 것입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계속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 모서리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조금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환기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공기가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소리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말수는 그 틈에 입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목이 쉬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환기구가 집 뒤편으로 나 있어서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실망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상자들을 뒤져서 뭔가 도구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생선들 뿐이었습니다. 동태, 갈치, 삼치들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들로 문을 두드리면 소리가 날까요? 말수는 큰 동태 하나를 들고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쿵쾅쿵쾅.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냉동창고 밖까지 들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두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미라가 집 안에 있다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분 정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희망을 품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구해주러 온 걸까요? 하지만 들어온 건 또다시 미라였습니다. 어머니, 시끄러워요. 미라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미라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말순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 나 좀 구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더 곤란하죠. 계획이 틀어지니까. 미라는 자신의 계획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포기하세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지호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지호야. 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여기 있어. 말순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용히 하세요. 미라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지호가 말순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냉동 창고에 갇혔어. 말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말순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호 앞에서 시어머니를 가둬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연기하듯 놀란 척했습니다.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어머니가 갇히셨네요. 말순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였습니다. 괜찮다, 지호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던 것을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많이 추우셨죠? 지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냉동 창고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미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지호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다음에는 어떨까요? 미라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나 미라의 계획서 같은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지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혹시 미라가 지호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호.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은 말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악한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대응해야 했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몸을 데우셔야 해요. 하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준 것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안 마실래. 어머니, 정말 드셔야 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미라가 계속 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마신다고 했잖아. 미라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녁 때 석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었어.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석호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문이 고장 났나 봐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장이요? 네,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지호가 와서 도와드렸지만요. 미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 수리를 해야겠네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내일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미라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뻔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말수는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잔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언제 또 다른 시도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남편 덕수가 생각났습니다. 덕수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덕수는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라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오늘 죽을 뻔한 경험은 말순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미라의 사악한 계획을 막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거야. 바닷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을 지새운 말순은 새벽 5시에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의 아침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도, 집안의 가구들도, 심지어 자신의 손바닥을 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말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미라와 석호, 지호 모두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요한 새벽 시간이 말순에게는 유일하게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면서 말순은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냉동창고 안의 혹독한 추위,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미라가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말순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고 자신을 보호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제 내려온 건지 모르게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미라가 가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제 그 연기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제 냉동 창고에서 이상한 것 보시거나 들으신 거 없으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떠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거? 뭘? 그냥 문이 왜 갑자기 잠겼는지 이상해서요. 모르겠어. 고장이겠지. 말순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미라에게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수리기사 불러야겠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정말로 수리기사를 부를 리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방법을 써먹으려고 할 테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무서우셨죠?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았어. 하지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지호가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걱정이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잖니. 너무 걱정하지 마.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호가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어제 충격이 컸을 테니까. 석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말순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온순한 말순과는 달랐으니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석호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말순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석호와 지호가 각각 일터와 학교로 나간 후 집에는 말순과 미라만 남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순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응. 말순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나간 사이에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라가 창고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말순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미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남의 방을 뒤진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말순은 미라의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 사이를 헤집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옷가지와 화장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박말순, 보험 금액은 4억 원, 수익자는 최미라.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말순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라가 손으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이 시어머니 사고사 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냉동창고를 이용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알리바이 만드는 법, 보험금 수령 절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게 하기. 두 번째 방법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기. 세 번째 방법 약물을 이용한 심장마비 유도.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다니.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 놓다니. 세 번째 서류는 미라와 누군가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것 같았습니다. 보험 가입 완료됐음. 이제 실행만 하면 됨. 확실히 사고사로 처리될 수 있나? 걱정 마. 완벽한 계획임. 혹시 들키면? 절대 들키지 않을 것. 늙은이라 의심도 안 할 거임. 말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늙은이라 의심도 안 할 거다라니.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증거로 보관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미라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평상시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미라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네. 너 나한테 숨기는 일 없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숨기는 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끔 내가 이상해 보여서. 이상하다니요? 어머니, 무슨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미라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말순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석호와 지호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더욱 순진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정말요? 어제 너무 무서워 보이셨는데. 지호가 계속 걱정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 말순이 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석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얘기하자. 말순이 석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석호야, 미라가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뭐가요? 어제 냉동창고 일도 그렇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석호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야, 엄마 말을 들어봐. 미라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라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잖아요. 석호가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말순은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푹 쉬세요. 석호가 나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미라가 직접 쓴 계획서와 보험 가입 증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순은 다시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야, 나 혼자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말순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라가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72세의 할머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미라의 서류들을 발견한 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속으로는 언제 다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도 달라졌습니다. 말순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유심히 관찰했고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사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지호가 말순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서 있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울었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들어와. 지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쁜 짓?
우리 지호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 말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뭔 거짓말? 어제 냉동창고 일 말이에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지호야,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할머니, 정말은 엄마가 일부러 문을 잠갔어요. 지호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둔 거라고요? 네. 저는 학교에서 일찍 왔는데 엄마가 냉동창고 문을 잠그고 있는 걸 봤어요. 지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호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다가 갇힌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살 어린아이에게 이런 짐을 지워주다니. 지호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네.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지호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호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순이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호가 말순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또 다른 말은 안 했니? 다른 말이요? 응.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그거요. 지호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고.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보험?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온다고 했니? 4억 원이요.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호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야,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니? 그건 말 못해요.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보호해줄게. 정말요? 엄마가 화내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지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를 또 냉동창고에 가두겠다고. 또? 네. 이번에는 아무도 못 찾게 할 거라고 했어요.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요. 지호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미라의 계획서에 있던 내용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언제 그런다고 했니? 이번 주 안에요. 아빠가 출장 간 사이에.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호가 출장을 간다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빠가 출장을 간다고? 네. 내일 모레 부산에 출장 간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없을 거래요. 말순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미라가 석호가 없는 사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야,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네. 하지만 할머니,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말순이 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면 안 돼요? 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증거가 필요하거든. 증거요? 응. 엄마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 말이야. 말수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네, 뭐든지요. 내일부터는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마.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 네, 알겠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 알았지? 네, 할머니. 지호가 나간 후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급박해졌습니다. 석호가 출장을 가면 미라가 바로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미라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가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흘 동안 없을 테니까 미라한테 패 끼치지 마세요. 석호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네. 말순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람 좀 쐬러 나가시는 게 어때요? 어디로? 뒤편에 있는 언덕이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잖아요. 말수는 미라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언덕은 경사가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밀어버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안 가겠어.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쉬세요. 미라가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라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2층에서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나는데 확인해 보실래요?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뭔가 넘어진 게 있을지도. 말수는 알았습니다.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기 힘들어. 내가 가서 봐. 어머니가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냥. 어머니 방 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미라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거절했습니다. 미라의 함정에 걸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문을 꼭 잠그고 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호루라기를 침대 옆에 놨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불어서 이웃들에게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석호가 출장을 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라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냉동창고 수리를 해야겠어요. 미라가 아침부터 말했습니다. 수리? 네. 지난번에 고장 났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또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냉동 창고였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가겠어. 왜요? 그냥 싫어. 말순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꼭 필요한 일이에요. 싫다고 했잖아.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가짜 친절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해?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령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그때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호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숙제부터 해. 미라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지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미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만해? 저를 의심하는 거요. 의심? 내가 널 왜 의심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미라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순도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 죽인다는 표현은 좀 심하네요. 그럼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거죠. 미라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냉동 창고에 가두는 게 자연스러워?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언젠간 가실 텐데. 그래서 내가 앞당기겠다는 거야? 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미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네.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보험에 들었어? 어머니 도장으로 제가 가입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미라가 위조를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건 범죄야. 범죄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살아남는 거니까. 말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석호가 알면 뭐라고 하겠니? 아빠는 모르죠. 그냥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 거예요. 지호는? 지호도 마찬가지죠.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그때 말순이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라야, 내가 악마라면 나한테도 준비한 게 있어. 뭐요? 말순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라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쓴 계획서야. 그리고 보험 가입 증서도. 말순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내 방에서. 어머니가 제 방을? 그래. 증거를 찾으려고.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잖아. 말순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 서류들 돌려주세요. 미라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준비해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야, 내려와.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지호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호야, 경찰서에 전화해. 네, 빨리. 지호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요. 미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늦었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말순이 미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고요? 경찰이 놀랐습니다. 네, 보험금 때문에요. 말순이 증거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경찰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살인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위조로 가입한 보험 증서도요. 경찰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경찰이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내가 본 것도 말해봐. 말순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뒀어요. 제가 봤어요. 경찰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미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최미라 씨,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라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왜? 저 없이는 이 집이 망할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연행된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지호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동안은 못 올 거야. 왜요? 나쁜 일을 했으니까. 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호. 할머니가 있잖아. 말순이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저녁에 석호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앉아라. 설명해 줄게. 말순이 석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라가 그런 짓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석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길게 느껴질 거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지호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어느 날 석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빚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얼마나? 3억 정도요. 말순이 생각해보니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요? 응. 사실 내가 돈이 좀 있어. 얼마나요? 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지금 10억은 될 거야. 석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요? 그래. 미라가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 어머니, 이제 빚 걱정은 하지 마.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가 요리도 하고 싶구나. 네.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말순은 흐뭇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덕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가족 지켜냈어. 바닷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72살 박말순 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악한 계획을 막아냈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